안녕하세요. 뉴욕 시그널의 크리스 정입니다. 오늘은요, 다른 게 아니라 금리 인하에 수혜를 받는 자산 중에서 채권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채권 투자에 대해서 이제 여쭤본 분이 계셔가지고 채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금리 인하 사이클에는 왜 대체 채권에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금리 인하 사이클에 채권을 투자해야 되는 이유. 어, 쉽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현재 시장에서는 현금이 움직이기 때문이죠. 왜냐면은 현금, 지금 금리가 인상되는 한 2년, 3년 정도 동안 금리가 계속 인상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변화가 생겼느냐? 연수익률이 무려 5%가 넘는 머니마켓 펀드, 현금성 자산이죠. 이 현금성 자산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쌓였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주식이 무너졌고 채권도 무너졌죠.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붕괴되면서 사람들은 좀 더 안전한 자산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머니마켓 펀드라는 현금성 자산, 그리고 연수익률이 무려 5%가 넘는, 금리가 이제 그렇게 높아지면서 연수익률이 5%가 넘는 머니마켓 펀드가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자금이 그쪽으로 무려 6조 달러가 넘게 투입이 됐습니다. 이쪽으로 다 흘러가면서 한마디로 시장에서 일종의 현금 돼지 저금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많은 현금이 시장 사이드에서 있는 상황인데, 금리가 인하가 된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겠다, 특히 이제 뭐 50bp나 되는 되게 큰 규모의 금리를 전격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금리가 더 인하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투자자들이 이제 수익률이 점점 하락하게 되면서 주식이나 채권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게 됩니다. 왜냐면은 현금성 자산, 머니마켓 펀드는 단기 국채, 채권 같은 곳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되면은 빠르게 수익률이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따라서 같이 금리가 낮아지는 만큼 머니마켓 펀드의 수익률도 낮아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제 여기에서 벗어나서 주식이나 채권으로 자금을 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은 경기가 좀 더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생겨요. 왜냐면은 금리 인하라는 게 이제 결국 돈을 더 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회복이 되고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주식이나 채권 쪽으로 더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다. 그 고금리 고수익의 채권 쪽으로는 더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채권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의 매력도 있지만 고수익을 주는 이제 채권도 있습니다. 우량 기업체라든지 좀 더 투자 등급이 아닌 이제 낮은 등급의 기업체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머니마켓 펀드에서 주는 수익률보다 더 높은 고수익의 수익을 주기 때문에 경기가 활성화되면 이런 기업들, 우량체 기업들이 더 잘 나갈 것이다. 더 차입 금액도, 차입 부담도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런 기업들이 잘 나갈 것이다라고 당연히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고금리 고수익의 채권으로 자금이 이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잠재적 침체에 대비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금리 인하라는 게 결국엔 경기 침체에 대비하는 연준의 정책적 대응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경기 침체 가능성, 잠재적 가능성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안전자산인 국채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해지해야 된다라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국채 쪽으로 자금을 더 유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이제 사실 국채 금리가 연준의 금리 인하보다 더 빠르게 먼저 내린 이유는 그런 시장 금리가 먼저 장기 국채 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국채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떨어진 겁니다.
이 채권 가격하고 이제 채권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이죠. 주식 같은 경우는 그냥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면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고 하죠. 하지만 채권 같은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많이 다르죠. 어떻게 보면 수익률이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요. 그리고 반대로 채권 가격이 오르면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이게 왜냐면은 채권은 이 만기 수익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5%의 금리를 받는 국채를 저희가 받아요. 그런데 갑자기 수익률이 막 올라가는 겁니다. 5%가 아니라 7%짜리 국채가 저기서 떠요. 그러면 저는 제 5% 수익률을 가진 국채를 팔고 저쪽으로 가야겠죠. 그러면 이 5%짜리 국채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쪽으로 이제 수요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수익률과 금리가 반대로 움직인다. 채권은 그런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는 위험을 분산한다는 또 장점이 있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다라는 건데요. 주식의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의 경기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당연히 주식은 오를 거고,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는 금리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만큼 채권 가격도 오를 것이다라는 전략해서 채권도 같이 넣는 전략을 쓰는데, 주식과 채권의 이제 위험 균형을 서로 양쪽에서 안전하게 이제 같이 놓는 바벨 전략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식 60대 채권 40의 이제 전략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거는 주식은 주식대로 오르고 채권 가격은 채권 가격대로 또 금리를 인하하고 더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커져서 더 오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주식과 채권의 바벨 전략이 굉장히 선호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런 전략은 미국 경제가 성장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최고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일이 하나 생겼죠.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시장 금리는 올랐어요. 한마디로 채권 가격은 떨어진 건데 왜 그랬을까요? 이 국채 금리는 사실 시장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선반영해서 움직이죠. 사람들이 국채를 가지고 미리 다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채 금리가 더 떨어져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될 것 같다. 곧 인하를 하겠다라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모아지면은 사람들이 먼저 국채를 사는 거예요. 먼저 국채를 더 계속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죠. 가격은 오르고. 그런데 지금 이제 연준이 예상보다 큰 50bp의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연준이 그러면 예상보다 금리를 나중에는 더 떨어뜨릴 이유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 연준이 선제적으로 큰 폭의 금리 인하를 하면서 경제가 활성화될 가능성, 그러니까 회복될 가능성이 더 커졌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연준이 향후 장기적으로 금리 인하를 예전 같은 경우면 25bp로 금리를 인하를 했다고 치면은 10년 미래로 봤을 때 금리를 경기 침체를 막지 못한다는 가정이 설립이 되면은 금리가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투자자들은. 왜냐면은 경기 침체가 오는 만큼 연준은 금리를 더 떨어뜨려야 되니까. 하지만 연준이 먼저 더 큰 폭으로 금리를 인하를 했어요. 그러면은 경기가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은 투자자들은 생각을 하겠죠. 금리가 이만큼 떨어질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다시 금리가 오른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채권 가격은 금리를 인하를 했지만 하락을 했습니다. 경제가 강하면 사람들은 채권보다 주식을 더 찾게 되죠. 이런 심리가 또 작용한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금리 인하 사이클 채권 투자는 왜 해야 되는 걸까요? 이제 사실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하고 말지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21세기 이후에 사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이 금리 인하의 역사는 침체의 역사하고도 같습니다. 연준이 2000년 들어서 금리 인하를 한 시기가 2001년 그리고 2007년
그리고 2020년 다 심각한 경기 침체가 있었던 시기죠. 닷컴 버블이 무너지고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고 그리고 팬데믹이 있었을 때인데요. 그런 수준의 경기 침체가 있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 건데 사실 연준은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금리 인하를 했을 당시에는 경기 침체라고 생각을 하지도 못했어요. 시장은 실제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 시기의 주식 시장을 보면은 사상 최고 타이밍에서 금리를 인하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으로 역사를 봐도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고 경기 침체를 피한 시기는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1994년이나 95년 정도 그 정도뿐이 없었고 대부분의 시기는 많은 시기 경기 침체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역사를 아는 투자자들, 그러니까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하면은 곧 이거를 경기 침체의 잠재적 가능성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으로 위험을 좀 균형하는 투자 심리를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연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 금리를 워낙에 이제 무겁게 움직이기 때문에 타이밍과 속도를 못 맞출 경우에 경기 침체 위험이 더 크죠. 이제 통화 정책의 지연 효과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제 또 안전 자산인 채권으로의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이끌고 있다. 그래서 채권에 대한 선호 그리고 수요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침체가 실제로 온다고 하면은요, 채권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채권이라는 게 국채도 있지만 기업채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침체가 오면은 기업도 많이 망가지고 가격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마찬가지로 뭐 채권은 무조건 안전하다라고 보면은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고요. 침체가 오고 주식이 떨어지고 그러면 채권도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저항력이 크죠. 그리고 특히 이제 가장 안전한 자산인 국채, 침체 사이클에는 이 연준의 공격적 대응이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구가 되죠,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더 강하게 내릴 가능성이 있고 그만큼 또 국채 가격은 장기 국채 같은 경우 특히 금리 변동성이 민감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더 크게 가격은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채권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일까? 만약에 본인이 좀 더 공격적인 투자,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채권이 심심할 수 있죠. 별로 많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하지만 본인의 포트폴리오 계좌에 있는 돈이 이제 자금의 규모가 많다면 채권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채권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이제 결국은 그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가져서 위험을 분산하고 균형을 잡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계란을 한 바구니에다가 넣지 않는 거예요. 다 깨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채권 같은 경우도 그 종류가 많습니다. 주식도 종류가 많듯이 주식도 기술주, 뭐 공격적인 기술 성장주가 있고 아니면은 좀 더 안정적인 유틸리티나 필수 소비재 같은 경기 방어주가 있죠.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본인이 좀 더 보수적이다. 그리고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원하는데 여러 부분으로 다 투자할 수 있는 채권 포트폴리오를 원한다 그러면은 이제 IUSB나 이제 BND 같은 광범위한 채권 시장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투자 상품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ETF의 이제 장점 그리고 특성은 뭐냐면은 모든 채권이 골고루 들어가져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각화됐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일단은 가장 안전한 채권은 이제 국채죠. 미국 국채인데 미국이 디폴트가 날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미국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투자 상품으로 인식이 되죠. 그래서 안전한 국채가 거의 한 40%에서 50% 정도가 들어갑니다. 일단은 가장 안정적인 미국채로 베이스를 까는 거죠. 그리고 투자 등급 위주의 기업채가 들어갑니다. 중간에.
그리고 증권화된 부채가 또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4대 3대 2 정도의 비율로 들어가고요. 기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등급이 들어가죠. BBB급, 트리플 B 이상의 이제 투자 등급 이상의 우량 기업체들이 들어갑니다. 대부분이 이제 금융주인데 이 JP 모건 같은 굉장히 탄탄한 금융주들이 들어가고 있죠. 근데 만약에 본인이 이제 좀 더 고수익을 원한다. 나는 국채보다는 고수익 그리고 더 높은 이익 그 이자 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체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이제 안전한 우량 기업체를 원한다. 그러면은 SCHI나 이제 USIG 같은 투자 등급 기업체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기업들은 5년이나 10년 만기에 이제 달러 표시 투자 등급 우량 기업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함 이제 기업체 중에서는 굉장히 안전하면서도 또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그러니까 머니마켓 펀드 같은 경우는 지금 5%에서 이제 4%로 쭉쭉 내려갈 텐데 금리가 인하가 되는 만큼 그럼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이거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면서 할 수 있는 안전한 투자 그런 거는 투자 등급 기업체를 선택하실 수 있는 거죠. 수익률이 보통 4.8% 정도 되니까 괜찮은 거죠. 하지만 본인이 만약에 채권도 나는 무조건 닭공이다. 그렇다고 친다면 그러면은 좀 더 위험한 이제 투자 등급 아래 정크 등급 HYG나 JNK 같은 쓰레기 등급의 채권들에서 굉장히 고수익률의 이자 수익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만약에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 같은 리스크가 팝업했을 때 조금 충격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6에서 7% 수준의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채권은 그래도 안전한 게 최고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제 안전한 채권 투자는 사실 미국 국채죠. 국채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국채로 인식이 되는데 왜냐면은 미국이 세계의 이제 패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리고 군사적으로나 이제 탑티어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 국채 부채가 디폴트 날 확률은 0%에 가깝다라는 가설에 기반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하는 이제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그만큼 연준의 정책 금리 변동에 민감하죠.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온다라고 하면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그러면은 미국채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에 국채가 만기 똑같은 만기를 가지고 있는 국채 이제 투자자가 있다면 금리가 이제 낮아진 만큼 그게 이제 더 값어치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5%의 나는 5%의 만기에 이제 10년 만기 5%의 수익률로 국채를 샀는데 금리 인하가 더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4%, 3%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4%, 3% 떨어지는 국채를 살 거야?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5%를 살려고 그럴까요? 5%짜리를 더 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국채가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국채일수록 금리 변동에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래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속이 되면 될수록 이 이익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면 장기채 10년 이상, 20년 이상의 금리가 더 훨씬 강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장기물 국채일수록 금리가 변동할 때 그런 등락폭이 더 크다, 민감성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단기 국채 같은 경우는요, 금리 변동에 따른 민감도는 낮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단기 국채는 그러면은 왜 가지고 있느냐? 만약에 본인이 이제 그 현금이 굉장히 많이 있고 위험을 좀 더 분산하고 싶다. 그러면은 현금을 보유해야 되는데 과연 머니마켓 펀드 수익률이 계속 떨어지는 머니마켓 펀드에 하느냐 아니면은 민감성은 낮지만 금리 인하 사이클이 유지될 경우에 안정적으로 계속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단기 국채 하느냐? 단기 국채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현금 보유의 필요성이 있을 때 좀 더 민감도는 낮지만 안정적으로 채권을 유지하고 싶을 때 좀 더 낮은 만기의 국채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은요, 국채 투자 같은 경우는 이 금리 인하의 사이클하고 속도에 따라서 어떤 만기로 투자를 하느냐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다. 그러면은 당연히 장기채에다가 몰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금리 인하가 계속 된다는 것은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금리가 장기적으로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은 계속 장기적으로 오르는 우상향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장기채, 금리 민감도가 높은 장기채 1%가 금리가 만약에 1%가 떨어지면은 장기채의 경우 10%의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10년 혹은 20년에서 30년을 가지고 있는 국채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TLT 같은 20년 이상의 장기채가 장기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에는 가장 최적화된 국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금리가 떨어지다가 다시 오를 것 같다.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고 약간 변동이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장기채는 약간 위험하겠죠. 왜냐하면 금리 변동에 대한 민감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가 떨어지다가 요번처럼 갑자기 시장 금리가 튀어오르는 경우, 그러면은 TLT 같은 상품은 그만큼 가격이 빠르게 또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하긴 했지만 위험 리스크가 있죠. 뭐가 문제냐? 지금 정부의 부채가 너무 높아요. 팬데믹 이후에 정부가 부채를 왕창 털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돈을 뿌렸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아직까지 남아있죠. 지금 상품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서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이 낮아졌지만 지금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아직까지도 5%에 가까워요. 그래서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한다고 하고 경제가 활성화가 됐을 때 인플레이션이 안 튀어오를까요?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이미 5% 수준인데 유가가 튀어오르고 상품 가격이 튀어오르면은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확 튀어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연준은 금리 인하 사이클을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장기채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이라면 금리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이제 만약에 단기채에 투자한 투자자라면 그 금리 변동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민감성이 굉장히 낮아서 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의 변동도 낮아요. 그래서 현금을 좀 더 안전하게 보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이런 금리에 대한 향후 연준의 금리에 대한 전망을 본인이 파악을 하시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변동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단기채, 아니면 좀 더 공격적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중기채, 그러니까 7년에서 10년 사이에 이제 만기를 가지고 있는 상품이 있죠. IEF라고. 현재 지금 모닝스타에서도 이 IEF의 그 펀드 레이팅을 가장 높게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품에 대해서 좀 더 투자자들이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만약에 이제 하지만 내 생각에는 금리를 계속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팬데믹 이전으로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은 장기채 TLT 같은 20년 이상의 장기채를 하시는 것이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월가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부채가 너무 높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면 심각한 경기 침체가 와야 된다라는 가설이 붙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이제 판단하셔서 국채 투자를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구독자분의 요청으로 이제 채권 가격에 대해서 채권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유튜브 혹은 지금 더밀크닷컴에서도 지금 금리나 대비체계로 저희가 리포트를 냈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있고요. 그리고 이 이외에도 다른 이제 궁금하신 점이나 있으시면은 리플라이를 해주시면요, 저희가 최대한 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